미국 최대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거래소입니다. 이 거래소를 모른다면은 암호화폐를 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해당 코인베이스와 그 미국 정부 기업과의 커넥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거래소가 좀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숨어있는 의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바로 코인베이스 거래소와 미국 정부와의 커넥션입니다. 이미 세 군데 이 기관과의 커넥션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통화감독청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국세청, 그리고 미국 비밀검찰국을 세 번째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 통화감독청 이야기인데요. 이 미국 통화감독청은 기사를 좀 보셨던 분들, 꾸준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간파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미 통화감독청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 허가에서 7월 24일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정말 이슈가 됐는데요. 자, 수탁이란 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보관을 해준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예금을 하듯이 뭐 그렇게 암호화폐도 그런 식으로 보관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3일 미국 통화감독청은 미국 연방들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업계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전문 수탁 기관에 의존해 거액 투자자들에게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통화감독청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의 실로 획기적인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돈의 속성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수탁 서비스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몇몇 메이저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뭐 수탁 커스터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어,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통화감독청의 그런 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즉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이죠. 그 사람이 과연 어디 출신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코인베이스의 전 임원이자 올해 초부터 통화감독청의 청장 대행직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브룩스는 이라고 적혀 있죠. 결국에는 이 코인베이스 전 임원 출신이 미국 통화감독청으로 가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 허가 이렇게 이제 벌어진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제이 클레이턴 위원장은 차기 뉴욕 남부지검 검사장이 유력한 상황이고 크립토 데모 헤스터 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은 연임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미국 통화감독청이죠. 통화금융국 이렇게 뭐 해석에 따라 다른데 자, 미 연방저축협회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커스터디랑 보관이랑 같은 말이라고요. 커스터디, 수탁, 뭐 보관 다 같은 말이에요. 전통 금융권에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통화감독청은 22일 모든 규모의 국가저축은행과 연방저축협회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은행은 국가은행법에 따라서 통화감독청 감독하에 있는 은행을 말한다. 자, 이제 이 은행들이 어디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에 워렌 버핏이 지분을 지분을 더 증가시켰다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그 BOA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요. 그리고 시티은행, 그리고 웰스파고 등 시중은행이 대표적인 국가은행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통화감독청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서 은행의 전통적인 업무인 커스터디 서비스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소개했다. 이번 발표는 통화감독청이 디지털 자산 관련 업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약 1개월 만에 나왔다. 왜 이렇게 1개월 만에 빠르게 나올 수 있었냐? 제가 보기에는 그 까닭이 바로 그 전에 코인베이스의 임원으로 있던 브라이언 브룩스가 갔기 때문에, 이제 통화감독총을 갔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부분인데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한다는 게 되게 대단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지금 피부로 아직 와닿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또 가격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긴가민가 아마 다들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이것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통화감독청은 정책 해석 자료를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과 분산형 레저상에서만 존재한다. 맞죠? 물리적 소유가 불가하다. 그 대신 암호화폐의 각 단위별 소유권은 유일한 프라이빗 접근 키를 통해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 고객의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암호화 접근키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은행한테 좀 그걸 넘겨주는 거죠. 자, 이어서 통화감독청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개발 및 이행해야 하며 은행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일치한다. 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인 자산보호 시스템,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 제출, 법률 및 규정 준수 등 커스터디 서비스를 관통하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이언 브룩스 신임 통화감독청 청장은 예금 금고부터 가상 금고까지 고객들이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은 은행이 암호화폐를 포함해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왼쪽에 보고 계신 이분이 누구냐? 코인베이스 출신 미국 통화감독청 브라이언 브룩스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미국 통화감독관, 통화감독청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일부터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이 왼쪽에 계신 브라이언 브룩스를 차기 최고 운영 책임자 및 제1 차관으로 지명했다. 어디 통화감독청에 최고 운영 책임자 및 제1 차관으로 지명했다. 브라이언 브룩스는 2018년 9월부터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 일하면서 법률 규정 준수 및 정부 관계 관련 업무를 이끌었다. 통화감독청의 발표에 따르면 브라이언 브룩스는 코인베이스의 모기지 대출회사 파니메라고 하나요? 이사직에도 사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관련된 거 다 떠나서 이제 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여기 있던 건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가는 겁니다. 브라이언 브룩스는 통화감독청의 제1차관으로 지명한 스티브 뮤니신 재무장관은 일어나 있죠. 그러니까 이 통화감독청에서 통화감독청 청장을 지목하는 사람이 결국 뭐다? 재무장관이다. 그러면 재무장관이 이 사람의 출신, 코인베이스 거래소 출신이 통화감독청, 미국의 통화감독청으로 임명되는 것을 이 사람 출신을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이걸 자체를 알고 임명했다는 것은요, 이미 지금 미국에서는요,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이런 출신에 대한 이 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브라이언 브룩스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진 강력한 리더라며, 우리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그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누가 얘기했다? 스티브 뮤니신 재무장관이 얘기했다. 한편 통화감독청은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준비위원회와 함께 미국의 3대 금융감독기관으로 라고 적혀있죠. 통화감독청은 감독 목적상 리스크, 신용금리 유동성, 가격 외환, 거래, 법규 준수, 전략, 평판, 리스크 등 9가지를 분류하여 감독하고 있다.
미국의 3대 금융기관에 코인베이스 출신인 분이 갔고요. 그곳이 미국 통화감독청이었고요. 그 통화감독청에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몇 개월에 딱 결과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 결과물이 방금 아까 보셨던 은행의 커스터디 서비스, 즉 수탁 보관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 대상에 대한 은행, 아까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은행들의 나열이었다. 여기까지 일단은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뭐 기사에서 뭐 크리토맘으로 불리죠. 헤스터 피어스가 연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부연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의 엄마라고 불리는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인데요. 1차 임기 만료 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연임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통화감독청의 청장은 스티브 미닛이 재무장관이 임명하는데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사람 누구다? 트럼프 대통령이다. 상원의 승인을 얻은 후로 위원 연임이 결정됐다. 그래서 상원위원회 승인을 또 얻어서 최종 결정이 났다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2025년까지 최종 5년간의 위원을 맡게 된다. 피어스는 2018년 1월부터 SEC 위원을 맡고 있는 인물로 돼 있죠. 그래서 올해 초에는 암호화폐 업계에 세이프 하버 제도 규제 유예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SEC의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최초 토큰 세일로부터 3년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3년.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코인을 사잖아요. 최초로 이제 ICO 발행해가지고 코인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헷갈려요. 자, 그 해당 그 스타트업 기업이 코인을 발행했어요. 자, 이 코인은 이 회사의 주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코인인가요? 왜 이 회사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 발행을 한 이득으로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주식일까요? 토큰일까요? 정말 헷갈리죠. 근데 또 나중에는 벤처 캐피탈 뭐 이런 데나 아니면 투자사로부터 해가지고 투자금을 또 따로 받아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을 하죠. 그럼 얘는 주식이 아니고 뭔데? 되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주식 같은 성격을 띠다가 나중에 되면은 결국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토큰, 뭐 코인으로서 이제 딱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운영 주체인 회사는 회사대로 또 주식이 또 생기고요. 되게 이 기간이 되게 모호하다. 이 3년의 기간 동안에는 무언가를 우리가 SEC에서 이 발행된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걸 3년 동안은 좀 미뤄주자라고 견해를 밝힌 사람이 바로 왼쪽에 있는 헤스터 피어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려고 하고 발전을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토맘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엄마가 있으면 아빠는 뭔데? 바로 이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현재 디지털 달러 재단, 미국의 디지털 달러 재단의 대표로 계신 분, 즉 크립토 데디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이분은 전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계셨고, 현재는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에센츄와 함께하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로 함께 있다. 많이 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엄마를 알았으면 이제 아빠도 알아야 되니까 아빠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SEC 그래서 SEC의 대표 머리는 누군데 헤드가 누구냐? 이분이에요. 이분 제이 클레이튼이에요. 클레이튼 하니까 또 카카오가 생각나네요. 그거랑 관련 없습니다. 이분이라는 것을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회장으로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관은 넘어갈 건데 이 두 번째 때는 두 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왼쪽에 보시는 미국 국세청과의 코인베이스의 커넥션, 그리고 둘째 코인베이스와 미국 비밀검찰국과의 커넥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요,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미국 국세청과 경호국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의 기사입니다. 7월달 기사인데요.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라는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의 국세청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법 집행 및 글로벌 조사에 사용되기로 이제 하고요. 국세청은 향후 2년간 23만 7,405달러 하나 2억 9천만 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코인베이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이게 첫 번째 국세청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바로 아까 이게 오른쪽에 보셨던 미국 비밀검찰국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가 미 국가기관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두 번째라는 거예요. 국세청이 했던 게 두 번째예요. 그럼 이전에 뭐가 있었는데, 지난 5월, 2020년 5월 미국 미국 비밀수사국 USS와도 해당 계약을 맺은 바가 있다. 비밀수사국은 코인베이스 애널리틱스를 2024년 5월까지 이용하는데 18만 3,750달러, 약 2억 2천만 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금액은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것은 미국 국가기관 두 곳에서요, 프로그램을 쓰려고 하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기업은요, 정부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거는 이제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정부는 느려요. 정책을 만드는데 느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점점 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워낙 기술의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 방관하고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미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그걸 채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빨리빨리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되게 실용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붙여보고요. 다 만들어져 있는 계획이지 않을까, 이거조차도. 이게 가능해 이러실 겁니다. 어떻게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미국 국가기관에 쓸 수 있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건데, 게다가 아까도 첫 번째 보셨던 게 브라이언 브룩스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코인 회사에 있던 사람이 미 재무장관이 어떻게 임명할 수 있지? 그리고 가자마자 어떻게 은행에서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라는 그런 걸 허가를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 정부와 그리고 코인베이스와의 그런 커넥션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세 가지, 그죠? 미 통화감독청, 미 국세청, 비밀경호국 해가지고 세 가지를 보셨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코인베이스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갔던 건지, 그리고 어디 있던 사람이 또 코인베이스로 왔는지, 그런 인사 이동을 갖다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미 통화감독청으로 가신 분이죠. 전 코인베이스에 계셨던 최고 법률 최고 법률 책임자로 계셨던 분이고, 자, 그럼 이분이 코인베이스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 빈자리, 코인베이스의 빈자리는 누가 채워졌냐? 어떤 사람으로 채워졌냐? 이것도 참 보면은 재밌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코인베이스에 있던 그 자리, 왼쪽에 계셨던 분 자리에 오른쪽 분이 채웠는데, 폴 그라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폴 그루얼은 현재 이제 코인베이스 법무팀, 브라이언 브룩스 자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2020년 7월에 이제 들어갔고요. 이분의 전의 이력이 참 흥미롭습니다. 전 페이스북 법률 부사장으로 있었고요. 페이스북에 합류해서 법무팀을 200명 이상 전문가 조직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전 미국 판사 출신입니다. 미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5년 이상 판사로 지내며 수천 건의 사건을 맡았다. 삼성전자, 애플, 구글과 오라클 등 대표적인 IT 특허 소송을 담당했다. 자, 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면 또 어디입니까? 서부죠. 여기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쟁, 이런 재판들이 그쪽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이 사람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알고 코인베이스가 영입한 거지 않을까, 여기까지 다 판단해서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겁니다. 페이스북에서요,
코인베이스 출신의 규제 전문가를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과 한 분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코인베이스 출신이에요. 둘 다 코인베이스 출신인데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페이스북에서. 이게 2019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 첫 번째 사람은 제프 카트라이드 아닙니다. 제프 카트라이드인데, 이분은 코인베이스에서 4년 8개월, 그러니까 약 한 5년 동안 준법 내부 감사, 리스크 부분을 담당했었고요. 이 거래소에 여기 또 합류 전에는 KPMG, AML 컨설팅, 골드만삭스 AML 부분에서 일을 했었고, 2019년 당시에 리브라 계획이 이제 연기가 됐죠. 이제 페이스북을 갔는데, 여기 페이스북을 갔어요. 근데 2019년 당시 이제 리브라 계획이 좀 약간 연기가 되면서 이분은 이제 또 다른 데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텍스비트라고 비트코인 뭐 세금 관련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또 이직을 했습니다. 텍스빗 아까 설명이고요. 이분이 이제 현재는 페이스북에 없고요. 중요한 사실은 아무튼 코인베이스 출신이 페이스북으로 한번 갔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그런 변화를 빨리 읽고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분 같아요. 이분은 아무튼 딴 데로 갔고, 아까 2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딴 데로 갔고, 페이스북에 있다 또 딴 데로 갔고, 이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이에요. 이분이 미하일 모샤라피라는 분인데, 이분은 현재 보시면 코인베이스에 한 4년 동안 있다가 페이스북으로 2019년 작년에 갔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로 간 다음에 지금은 칼리브라, 이제 이것이 이제 노비로 바뀌었잖아요. 페이스북 그 리브라 프로젝트 노비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아직까지 계세요. 이분은 딴 데 안 가시고 페이스북에 현재 있다.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골드만삭스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사진이 안 나와 있는 게 좀 아쉽는데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4년간 코인베이스에서 자금 세탁 방지, AML, 은행 보관, 리스크 감독을 했고요. 페이스북에서 준법 감시인으로 근무하고 현재까지 노비 칼리브라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분은 계속 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나간 분인데 또 코인베이스 출신의 또 있어요. 바로 비트스탬프 거래소인데 넥슨이 비트스탬프를 인수를 했잖아요. 왜냐면 비트스탬프가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지 않습니까? 이분이 헌터 머가트라는 분인데요. 전에 코인베이스에 계셨던 분이고, 분이 2019년 4월부터는 비트스탬프의 미국 지사 본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비트스탬프는 2019년 4월이에요.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19번째 비트 라이선스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기 나와 있죠? 코인베이스 2018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헤드 오브 트레이딩 여기 계셨고, 그 다음에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헤드 오브 US 미국 지사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있습니다. 전 구글과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출신의 매니시 굽타라는 분을 코인베이스에서 영입했습니다. 구글에 계셨던 분이 코인베이스로 간 건데, 이 리프트라는 데 좀 계신 것보다 이게 좀 도드라져요. 구글에 16년 동안 계셨어요. 되게 장기 근속을 하셨죠.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잠깐 계셨고 핫볼도 되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리프트 최근까지 있다가 한 2년 넘게 좀 계셨네요. 그러다가 이제 코인베이스로 영입이 됐는데, 이 리프트라는 회사 좀 설명드릴게요. 리프트는 여러분 우버 아시죠? 우버.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카, 뭐 그린카 이런 겁니다. 그런 회사인데 카쉐어링, 그러니까 카라이드 회사인데요. 예전에 제가 그 피터 틸 영상 초창기 때, 제 채널 초창기 때 파운더스 펀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파운더스 펀드의 주요 투자 벤처 기업 중에 하나가 여기 리프트 차량 공유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였어요. 뭐 그 당시 파운더스 펀드 투자한 데가 되게 유명한데 링크드인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이런 움직임을 좀 많이, 와, 이게 코인베이스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간 분도 있고 바깥에 계시다가 여기 들어온 분도 있고, 여기 뭐 법률, 그죠? 법 쪽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 아까 뭐 페이스북 갔다 일로 온 것도 있고 여기 코인베이스에 있던 사람이 페이스북 가기도 하고 그죠?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또 다른 건데 코인베이스는 XRP를 싫어하나?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소문이 돌게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한번 풀어 나가 볼 텐데 여러분들 생각도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